갑자기 피부가 뒤집어져서 붉어지고 간지럽고 화끈거릴 때 뭐 해야 돼요? 이럴 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피부에 나온 트러블 다 똑같아 보이죠? 그런데 바로 이게 문제인 거 아세요? 이게 뭐 때문인지에 따라서 관리법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피부가 뒤집어졌다, 이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말하고 원인에 맞지 않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가 뒤집어지는 원인들을 구분하고 제가 최근에 실제로 피부가 뒤집어지고 5일 만에 피부를 회복했던 관리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고 나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피부가 가라앉는 건 물론이고요. 나중에 또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방향을 잘 잡아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가장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왜 뒤집어졌는지 원인을 어느 정도 분석하는 거예요. 얼굴에 갑자기 생긴 붉고 오돌토돌한 트러블은 크게 여드름, 모낭염, 피부염성 반응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아시고 흔한 여드름은 피지와 각질이 모공을 막으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모공 안에 피지가 있는 좁쌀 여드름 같은 형태이거나 욱신거리게 아픈 느낌이 들면서 염증성으로 붉게 올라오기도 하죠. 그런데 모낭염은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피지나 각질이 원인이라기보다 모낭에 세균이나 효모 같은 미생물 또는 면도나 마찰 같은 자극이 계기가 돼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예요. 그래서 피지가 차있는 여드름과는 결이 좀 다르고요. 모낭 중심으로 비슷한 크기의 붉은 트러블이 좀 우르르 올라오고 번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피부염성 반응은 화장품, 금속 같은 물질에 접촉해서 생기거나 알레르기, 장벽 손상에 반응해서 생기는 염증이라서 원인이 달라요. 여드름처럼 모공이 막혀서 또는 모낭염처럼 모낭에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점만 도드라지지 않고 좀 더 넓게 전체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가려움이 있기도 하고 화끈거림, 따가운, 건조함이 같이 오고 좀 주변 피부결 전체가 좀 예민하고 무너지는 느낌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런 경우는 자극을 끊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붉고 오돌토돌하다고 해서 전부 같은 걸로 보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트러블이 생기기 전에 여행을 갔고 또 수영장을 갔어요. 원래 쓰던 화장품을 제대로 못 챙겨가서 안 쓰던 화장품을 쓰게 됐고 보습도 제대로 못 해줬거든요. 그렇게 다녀온 다음 날부터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지는 증상이 생겨서 물놀이랑 제가 화장품을 바꾼 이런 자극이 겹치면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킨 거라고 판단했어요. 피부 장벽을 벽돌집에 많이 비유하는데요. 보통 벽돌을 각질로 보고 이 각질을 서로 떨어지지 않게 연결해주는 시멘트를 지질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제 피부는 벽돌을 잘 붙여주는 시멘트로 날아가 각질도 막 깨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저는 이걸 한 5일 정도로 보고 루틴을 시작했어요. 핵심은 딱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극을 다 빼는 휴식 작업, 두 번째는 무너진 장벽을 다시 촘촘하게 붙여주는 시멘트 작업, 세 번째는 각질층에 수분을 다시 채워주는 그런 수분 공급 작업. 이렇게 하고 나서 피부가 진짜 많이 회복이 됐어요.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날짜별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첫 번째 날인데요. 이 날이 진짜 중요해요. 일단 피부에 갈 수 있는 자극은 모두 빼줍니다. 이날 아침에는 물세안으로 시작했어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침에 물세안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맞아요. 평소에 정말 건성이고 여드름 같은 트러블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아침에 물세안만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분들, 중성, 지성이시고 유분이 좀 많고 여드름성 트러블도 좀 나시는 분들은 아침에 가볍게 약산성 세안제로 세안하시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요. 지금 제 피부가 많이 붉어져 있고 열감도 있고 따갑고 장벽이 무너져서 지금 예민한 상태잖아요. 이럴 때는 세정보다 안 건드리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물세안만 했고요. 만약 내가 지성 피부고 유분감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순한 약산성 세안제로 아주 짧게 가볍게만 세안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보습도 정말 필요한 단계만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평소에는 많이들 효과 보고 있다고 말씀해주시는 속건조 해방 루틴으로 보습을 해요. 먼저 수분 세럼이나 에센스형 토너 발라주고 거기에 호호바 오일, 스쿠알론 오일을 섞어서 얼굴에 발라주면서 유분막을 가볍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세 번째 크림으로 마무리하는 건데요. 이 5일 동안은 다 중단을 했어요. 첫날은 딱 크림 하나만 발랐어요. 닥터 디퍼런트 3일 모이스처라이저. 이거 예전에도 제가 추천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던 제품인데요. 장벽 크림이라고 하시면 다 잘 맞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유명한 장벽 크림, 재생크림 사서 발라봤는데 답답하고 가렵거나 트러블이 올라와서 못 쓰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은 잘 들어가 있으면서 실리콘이라든지 조금 과한 유화제나 모공을 막기 위한 이런 일부 오일들은 많이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장벽은 탄탄하면서도 무겁지 않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이라서 요거 잘 쓰고 있고요. 이날은 그냥 기본 보습막에 충실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적당히만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날은 선크림도 안 발랐어요. 저는 선크림은 거의 매일 바르고 정말 자외선 차단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선크림을 바르면 사실 또 저녁에 꼼꼼하게 지워야 되고 그 과정 자체가 지금 피부엔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최대한 가능하면 모자나 양산으로 커버를 하고 노출도 좀 자제하면서 크림 하나만 발라줬어요. 그러면 저녁에는 가볍게 세안만 해주면 되니까 제가 평소에 쓰는 약산성 세안제 하나 골라서 그대로 가볍게 세안만 했어요. 첫날은 진짜 이게 끝이에요. 덜 씻고
바르고 덜 바르고 덜 건드리는 거. 이제 둘째 날인데요. 둘째 날도 사실 그렇게 보기에 많이 달라지진 않아요. 좀 불안해하시고 이게 맞나 하실 수 있는데 사실 하루 만에 달라지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시간을 조금은 주셔야 돼요. 아침에는 전날과 똑같이 피부 상태를 보고 물 세안을 해줬고요. 유분이 많은 분들은 순한 약산성 세안제로 아주 가볍게만 세안해 주시면 돼요. 보습은 여전히 크림 하나만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좀 피부 상태를 보시면서 좀 조절해 주실 수 있어요. 다른 보습을 뺐기 때문에 사실 좀 피부가 건조할 수 있거든요. 저도 조금 건조함이 느껴져가지고 이 같은 크림을 필요할 때마다 덧 발라주는 식으로 보완을 해줬어요. 이 새로운 어떤 단계를 추가하시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보습을 하는 상태에서 양이랑 횟수를 조절하시면서 보습은 맞춰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 3일차쯤 되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하세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각질 정리하고 싶고 좀 오돌토돌한 곳도 만지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절대 안 건드리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특히 이 시기에 들뜬 각질들은 없애야 되는 묵은 각질이라기보다 무너진 장벽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들떠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3일차 아침부터는 무작정 막 여러 개를 추가하는 게 아니고 딱 한 단계 조심스럽게 넣어줬어요. 먼저 크림 전 단계에 제가 기존에 잘 맞던 이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하이드로 에센스를 넣어줬어요. 세럼인데도 장벽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피부 장벽을 잡아준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수분도 공급해줄 수 있어요. 우리 각질에 원래 존재하고 있는 천연 보습인자인 우레아, 아미노산 같은 성분들도 충분히 잘 들어가 있어서 건조하면서 장벽이 약한 상태에 쓰기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 2일 차에는 지질, 이 무너진 시멘트 부분을 먼저 붙여주는 데 집중을 했다면 조금 피부가 나아진 3일차부터는 이 각질층의 수분 환경도 조금씩 채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3일차 저녁부터는 여기에 판테놀 성분을 추가해줬어요. 판테놀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도 하면서 또 수분 손실을 줄여주는 피부 장벽 회복을 도와주는 되게 좋은 성분이에요. 그리고 아기들 기저귀 발진 연고로 많이 쓰이고 요즘 보습용으로 많이 쓰시는 약국템 비판텐의 주요 성분이기도 하죠. 진정에도 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 3일차부터는 이 에스트라로 장벽과 함께 수분을 보완하면서 판테놀 성분으로 보습과 함께 장벽 회복과 진정까지 좀 더 도와주는 그런 루틴을 하나 더 추가한 거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판테놀은 이 나노레시피 디판테놀 75% 앰플인데요. 75%라는 함량처럼 굉장히 좀 꾸덕한 그런 앰플이에요. 원액 앰플인데요. 판테놀 앰플 굉장히 많지만 저는 굳이 지금 2단계에서 어떤 하나를 더 추가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잘 쓰고 있는 잘 맞는 크림에 이 원액만 한두 방울 정도 추가해서 보습을 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제품을 쓰면 피부에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내 피부에 이미 잘 맞는 크림에 이 목적이 분명한 성분만 확실하고 또 최소한으로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에요. 이 판테놀 세럼은 이렇게 응급용으로 쓰시기 좋고 평소에도 이렇게 크림에 섞어서 발라주시거나 하시면은 보습감도 주시면서 좀 안정에 도움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날부터는 제가 선크림도 사용을 해가지고 저녁에는 자극 없이 가볍게 이중 세안을 했거든요. 피부에 자극 가는 거 아니야 하시지만 적당한 방법을 해주시면은 자극은 안 가면서도 충분히 피부에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주로 1차 세안에서 쿠션감이 있는 클렌징 밀크로 그렇게 1차 세안을 해주고 그때 한 80%는 다 지워주고요. 남아있을지 모르는 20% 정도만 약산성 세안제로 가볍게 지워주거든요. 제가 위에 영상에 띄워드릴 테니까 이 방식대로 하시면은 충분히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4일차인데요. 확실히 이제 좀 좋아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더 바꾸시지 마시고 3일차 했던 방식 그대로 적용하셔서 수분과 피부 장벽, 진정까지 한 번 더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 진짜 5일차가 되니까 이제 좀 살겠다. 이제 좀 괜찮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결 좀 편안해지면서 붉은기, 열감, 거친 피부결, 예민함이 훨씬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거의 피부가 회복이 돼서 이제는 원래 제가 속건조 예방 루틴에서 사용하던 스쿠알란, 호호바 오일도 함께 중간 단계에 넣어서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피부가 유분감도 어느 정도 받아줄 만큼 안정이 됐고 진정 중심의 단계에서 보습까지 확장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오일 회복 루틴은 되게 단순해요. 첫 번째는 원인이 의심되는 제품을 중단하고 두 번째는 세안을 최소화하고 세 번째는 장벽 성분 중심으로 보습을 최소화하고 3일차부터는 수분과 진정에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하나씩 추가하기. 이게 정말 끝이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피부가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시간이나 비용도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중요한 건 좋다는 걸 더 많이 바르는 게 아니라 먼저 일단 휴식을 해주고 그 다음 하나씩 단계별로 추가해가서 안정을 시켜 나가는 루틴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절대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닥토나 각질 제거 패드나 필링처럼 뭔가 이 오돌도돌한 걸 없애기 위해서 더 뭔가 물리적으로 마찰을 주는 자극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좋다는 걸 뭐 더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겹쳐 바르시는 것도 정말 안 좋아요. 피부가 나 지금 더 이상 못 참겠어. 나 좀 쉬게 해줘.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쉬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뭘 더 하려고 하시다 보면 더 악화돼서 정말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걸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릴게요. 저는 예전에 이 피부염이 생겨서 제가 집에서 더 케어를 해보려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 더 심해져서 도저히 이건 집에서 감당이 안 되는 상태가 돼서 병원에 가서 그런 접촉성 피부염 진료를 받고 연고를 받고 치료도 받고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예전에도 잘 실천했었던 루틴을 가져갔던 거고요. 진물이나 막 심한 붓기, 통증, 뭐 따가움 이렇게 막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면 이건 홈케어보다 진료가 먼저예요. 화장품은 회복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어떤 선을 넘어갔을 때는 절대 치료 자체를 대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한 경우에는 꼭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우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결국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원인 파악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여드름인지 모낭염인지 저처럼 이렇게 피부염성 반응이라면 무조건 어떤 화장품을 쓰고 연고를 바르고 하시는 것보다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휴식을 먼저 시작하면서 한 단계씩 회복으로 가는 게 진짜 올바른 방향이에요. 오늘 영상이 갑자기 피부가 뒤집어져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두피, 머릿결, 피부까지 모두 좋아지는 루틴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채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